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보건직을 강의하는 최성입니다. 2024년도 6월 22일 날 봤던 시험 문제 보건행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평은 밴드에서도 공유를 했지만 이제 이번에 전공이 굉장히 변별력과 난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고득점을 하셔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저와 같이 꾸준히 다 정리를 잘 하셨다라면 그 문제에서도 다 나왔던 시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언지를 주었고 암기를 시켰던 그 문제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굉장히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떠한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볼까요? 네, 헬스플랜 2030 1번 적중했죠. 자, 사회보장은 역시나 꽂히기 때문에 네 문제 유형 내용 적중했습니다. 자, 의료법 아주 기출문제 또 잘 풀었고 사전 지식만 있었으면은 정답. 역사 적중했죠. 자, 보건의료 체계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네 문제 나왔습니다. 자, 기획도 예산 조직 인사 뭐 지휘 의료기관 뭐 장기 요양보험 다 통틀어 가지고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 지휘에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차 헬스플랜 2030에서 6개 분야, 6개의 분야예요. 분과 분야가 있고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 해석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앞전에 2년 전에 연구사 시험 문제에서 보고된 것으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연구사 시험 문제 가기 전에 강의를 했었고 이게 앞으로 뜨고 있으니까 이게 정답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가을에 있었던 시험 문제가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측컨대 각각의 6개에서 신체는 가고 정신에서 어떤 거 하나만 비간염성에서 손상 하나만 딱딱딱 찍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외우고 가거라 라고 했던 내용 중에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 능력 저거 헬스 리터러시, 문해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핫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시켰던 겁니다. 계속 이쪽 부분에 나오면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기분 좋게 보건행정 1번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이제 출제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 맞고 넘어가셨어야 되겠죠. 이걸 보고 기출문제만 열심히 잘 풀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정답. 네, 정답이죠. 기출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유형도 비슷하죠. NHI와 NHS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인슈런스는 한국에서 쓰게 되는 사회보험. 자, 여기서 NHS 서비스는 영국에서 쓰는 방법. 가, 나, 다, 라.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죠. 가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는 재원 조달은 NHI 인슈런스니까 보험료로 하는 거고 서비스는 조세. 국가의 조세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분배가 된다. 그 다음에 나는 거꾸로 됐습니다. 여기도 거꾸로, 여기 거꾸로. 네. 정답은 1번. 굉장히 쉬운 학급 문제. 자, 3번. 의료법상의 한의사와 의사 모두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죠. 이것도 병원 할 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례도 얘기해 줬을 건데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서 알바를 하고 또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도 근무할 수 있어. 그리고 한의사가 원장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도 해줬죠. 요양병원입니다. 자, 4번. 다른 거는 양방이잖아. 한방병원에 의사가 못 가죠. 한의사가 가면 되니까. 종합병원에는 한의사가 못 가잖아. 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한의원 이렇게 분류되는 의원급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의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병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정답은 요양병원이었고 4번은 역사. 아이고 이거 시험 문제. 해피 하셔야 되겠죠.
쌤이 냈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구가, 민서야, 그리고 동서 대비원 할인서는 전염병 의료를 담당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러한 유형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박스가 안 떠지네. 이 박스 그 서머라이즈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서머라이즈 했을 때도 요약 강의에서도 그것만 넣었어요. 그래서 대비원 감염병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서는 대비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서 할인서 두 개의 차이점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고려시대의 대비원은 장내 화장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 정답은 4번. 민서야, 민구가 또 꺾어 써져 있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또 제가 강조를 했던 거죠. 민구가 그러면은 아들 같잖아. 우린 남아선호 사상이니까 먼저 선 해가지고 고려시대인데 민국이가 거꾸로 써져 있는 것들이죠. 나머지도 태의감, 전의감 이것도 거꾸로 써져 있고 약전은 어느 시대야? 우리 통일 신라 시대. 그 다음에 상약국은 고려 시대. 여튼 시험 문제 쉬운 문제로 매칭돼서 출제가 되었다. 여기 나왔네요. 나왔어. 이거잖아요. 내가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암기를 시켰죠. 자, 5번. 너 굉장히 쉬운 문제. 작년의 기출 문제랑 똑같은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자, 의료 자원이에요. 클레츠코프스키의 국가보건 의료 체계 모형에서 의료 자원. 작년 정답은 지식과 정보. 지금은 자원을 물어봐서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그 하나 중에 선택하면 돼. 자, 그랬더니 의사결정과 규제는 관리. 보건의료 시설과 장비. 이게 물리적 자원. 그래서 정답 2번 학급 문제. 자, 여기는 3은 돈, 재정, 이건 조직화. 6번. 이것도 너무 쉬워요. 자, 프로시드 모형에서 소인성, 강화, 가능 요인 3개 나눠져 있는 게 교육적 및 생태학적 진단. 얘는 하하하하하 문제야. 하하하 문제. 얼른 3번 찍고 넘어가야죠. 자, 얘도 너무 쉬운 문제. 7번. 공식적 조직과 비교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자, 공식적은 능률적, 자체의 경직성, 직제에 형성된 인위적인 제도화된 조직, 수명이 있어 없어? 공식적은 수명이 어때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수명이 있어요? 여기는 비공식적인 조직은 어때요? 내가 오늘 빠하면 끝나요. 네. 그래서 제가 수명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 시험 문제 여러분들 골라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다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시험 문제는 수두룩하게 풀었고 비공식적인 조직의 가장 장점은 뭐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저게 정답이에요. 정답 3번. 8번.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 지역보건법상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서,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근데 동 들어간다? 그러면은 4번 찍어.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응? 그래서 얘도 얼른 이거 보고 막 손이 떨리잖아. 나온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오면 손 떨려요. 4번 찾아요. 9번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평가 할 때에 피평가자가 능력의 성과와 실질보다 높게 너는 관대하리. 그 로봇가 말을 해. 또 보신가? 뭔 로봇 있자 애들 좋아. 너는 관대하리. 그냥 다 좋아. 높게 평가하는 관대와 경향. 정답 4번.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봐봐. 헷갈리는 선지가 한 개도 없어. 후광이 나온다던가 대비가 나온다던가 그러면 고민을 했겠죠. 하나도 없어요. 정답 4번. 10번. 이것도 쌤이랑 많이 막 칠판에 주저리 써가면서 하는 거 나왔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많아요.
대상자 소집 단으로 나눠요. 많아요. 많으면 토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토의를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요? 쪼가리 나눠야겠지? 분단을 나누면 되죠? 소집 단으로 나눴습니다. 토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전체 회의에서 토론할 건데 그때는 각 분단에 있는 대표자가 일어나서 대표로 얘기하면 돼요. 6분단으로 나눠서 30명을 그럼 6명만 일어나서 하면 돼요. 토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토의 버즈 세션. 정답 4번.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거 선생님 간호직에서도 나왔다고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자, 일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 이거 나오면 적합성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제공되는 의료자원의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됐냐? 보건의료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성.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문제 다 갖다 퍼줬는데 정답 1번 12번 고민을 하셨겠지만 1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회경제적인 특성 꽃입니다. 새로 준비한 선생님들 사회경제적인 거 꽃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내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의료 공급자, 의사가 수요자, 환자의 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 선한 대리인이 뭐야? 의사가 대신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하고 비슷하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이 어떻게 한 거야? 의사의 유인 수요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원래 그렇게 과잉 처방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처방을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유인한 거야 나한테. 나한테 오면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정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공급의 독점성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병원에는 의료진만 종사할 수 있다야.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치료의 불확실성. 우리는 불확실성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픈 사람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소비재와 투자재의 혼재라고 뭐 나와져 있는 것도 없죠. 치료의 불확실성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비랑 이거 투자랑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요구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의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일어나는데 여기에 설명이 없어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컴플레인 하면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내가 과잉 처방을 해서 환자들한테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는 의사의 유인 수요다라는 겁니다. 유인했어. 이것도 해봐.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밖에 가능성이 있는 높은 게 뭐예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 2번. 13번은 질병관리청장의 교과서에도 3개밖에 안 넣었어요. 제가. 국립보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물어봐서 가지고 얘는 뭐 잘 맞았고 넘어가지 않았나? 물어봐서 밴드 열심히 쳐다봤거나 책 열심히 쳐다봤거나 막 물어봤거나 그런 사람은 아주 쉽게 나이스하게 넘어갔던 문제고 아니었던 사람은 여기 와서 이제 브레이크 12번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고 별표 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질병관리청에 근무했을 때 앞에 국민 보건연구원이 있어. 연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혹시 안 되면 가.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 딴지를 걸어. 거기도 경쟁률 세요. 아유, 경쟁률은 어떤 거나 다 세죠. 그러니까는 그런 데도 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자,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이 정답.
그 질병관리청에 청장 그 소속에 많이 있는데 제가 2개만 확실하게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14번 문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주최하는 이걸 몰랐어 혹시라도? 제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급여 기관이에요. 정답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3번에 본인 의료는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동일하지 않죠. 알고 그래서 1종, 2종 나뉘는 거고 응급환자 1차 안 가도 바로 종합병원 2차 이상급 가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병원 예외 대상자다 라고 했고 1번에 그냥 몰라도 제끼고서 2번을 정답이라 했겠죠. 의료급여 비용 부담하는 주체는 부담하는 거는 대통령이 정해요. 그 대신 나머지 자기가 포켓몬이 내야 될 거는 있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내라. 예. 대통령이 정하고 나머지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내시면 돼요. 자, 15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값은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시험 문제.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가 있다. 시설 급여. 재가 급여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거니까는 의료기기를 사용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15% 하고 시설은 가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니까 20%가 되는 거지. 그 정답은 단답형 3번. 16번 문제. 마이어스의 양질이에요. 양질의 보건의료진료. 전인적인 의료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뢰를 가나봐. 지속성. 정답은 3번이죠. 질적 적정성을 나오려면 의료인이 노력하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효율성은 비용 나와줘야 되고 접근성은 가깝냐 뭐냐 이거 나와줘야 되고 전인적인 의료 소양은 전체 홀리스틱 우리가 서레피를 제공한다는 거는 계속 이 사람 나을 때까지 홈케어까지 쭉쭉쭉쭉쭉 의뢰하면서 3차, 2차, 1차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17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항상 모든 법령에는요.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1번 2조가 정의가 나와요. 그 정의 하도 많은 것 중에 책에다가 올려놓은 거는 이거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야. 평생 사회 안전망이야.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평생 사회 안전망. 정답은 4번. 18번 문제. 의사결정 방법. 하나, 둘, 셋, 넷. 전자회의까지 하면 되는데 포커스 인터뷰가 들어가 있네요. 선지에. 자, 익명의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동그라미 개발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달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최종 결론을 도달한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뭐가 나왔어요? 전문가. 그럼 뭘로 찍어라? 델파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정답 1번. 하하하하. 그 문제. 자, 예산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 예산은 정확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산과 결산의 지나치게 불일치에 대해서는 안 된다. 정확해야 된다. 정확해야 돼. 그 뭐예요? 정확성, 엄밀성의 원칙.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중에 공공재원 및 준공공재원이 아닌 것은? 자, 공공재원 같은 경우는 일반 조세수에 우리가 내는 세금, 부채, 소비세, 사회보험료, 복권. 민간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돈, 민간건강보험, 기부금, 진료비 본인, 부담금, 포켓머니. 그러더니 기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민간재원이네. 정답 1번이 틀렸고 나머지 2, 3, 4는 공공재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아이고, 몇 점 맞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고득점 확실합니다. 네.
고득점 확실하고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기다려 보시고 이제 계속 뭐 점수를 올리면서 그 점수 올리실 때 정확하게 자기 거 올리세요. 이제 막 자기 생각대로 올리시고 막 90점이야 100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리셔갖고 다음에 우리 2차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서로를 도와줘야 되겠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직과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튀어날 분야입니다. 그 내년 25년도에도 선생님 순수하게 선생님과 강의를 하실 분들은 25년도 해커스 공무원 보건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6월 22일 보건행정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